자, 안녕하세요. 우리 26년 개정사법 특강이에요. 여러분들 매년 하는 그런 특강이고요. 아직 제가 언제냐면 개정사법을 지금 찍을 시기가 지금 우리 세법 체계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고요. 또 이제 법에서 구체화시켜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시행령이 있고 이건 국무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26년 세법 개정은 확정된 상태예요. 시행령은 2월 중순에 확정돼요. 근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행령은. 그러니까 요거는 개정이 확정이고 요게는 개정이 아직 비확정됐지만 잘 뒤바뀌는 경우가 드물어서.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해주는 게 사실 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행령 개정까지 출제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알겠죠? 법 개정은 그래도 이미 개정돼서 이제 잘 되더라고. 근데 세무사분들은 또 그 4월에 시험이니까 이제 시행령 개정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기도 한데 또 이제 다음 주 이슈가 뭐예요? 저의 메리가 있어요. 메리. 그래서 이제 신행이 있다 보니까 좀 미리 해줘야지 이게 이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 지금 배우는 거랑 혹시라도 바뀌면 그 부분만 고지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잘 바뀔 확률은 낮다. 자,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이거, 자, 우리 다 하시지 마시고요. 체크한 거 위주로 하세요. 수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정세법. 자, 요거는 체크해주세요. 우리 1장 총칙에서 송달 배우는데, 원래 고지서는 이제 중요하니까 등기우편 써야 되는데, 원래 50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 싸도 되는 매년 보내는 고지서 있었죠. 중간이납 고지서, 예정 고지서 이런 거 그죠? 그게 100만원으로 상향돼요. 알겠죠? 앞으로는 이제 100만원 미만의 고지서도 일반 우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서류가 하나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서류가 하나 추가된다. 별로 안 중요해 이제 수험적으로. 100만원은 기억해주세요. 100만원 체크. 자, 이거 중복이네. 뭐야, 왜 이래. 뭐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 양가로 2. 이것도 안 중요해 별로. 그래서 그냥 빨리 설명하면 원래 전자 송달 신청 간주하는 부분이 홈택스로 얘가 뭔가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간주하는데 그 세금 대상에 추가가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막 이제 모바일 같은 걸로도 막 이제 세금 안내가 잘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호로록 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전자로 계속 싸주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껴되고 자 이거는 우리 1차 시험분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마세요. 7월 1일 이후 시행이면 우리 세무사든 회계사든 7월 1일 전에 1차 시험이 있으니까 저 규정을 낼 수 없고 종전규정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차생들만 2차 강의에서 좀 간단히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제껴! 얘도 제껴 덩달아 그래서 다행이야. 이거 우리 원래 납부지원가산세가 1일 0.02 만분의 2점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고지서 지나서 보내는 납부지원가산세는 이거 복잡하니까 한 달 정도의 규정 0.67%를 월별로 부과하자라고 바뀌는 거야. 하루이자가 아니라 월이자로 바뀌어요. 근데 7월 1일 이후니까 우리 1차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건 개정세법 어줍잖아 이렇게 알고 들어가지 마세요. 종전 규정으로 알고 들어가세요. 얘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연결되는 거에서 제껴주고 자 얘도 조문이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은 자 이거 우리 최근 특강에서 한 건데 가산세 50% 깎여지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신고걸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더라.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한 걸 확정신고 때 하면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고 이런 건데 그게 조문이 좀 뭔가 표현이 모호했는지 확정신고, 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 때 해야 될 거 중간신고 이런 것들을 수정신고했다라고 해서 원래 조문도 요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냥 조문 표현이 미흡해서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중요한 개정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법문구를 정비했다. 이 정도.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이제 보수로 볼게요. 자, 이거 원래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불복에서 원래 세무사 쓰는 돈이 비싸니까 국가가 지정해준 국선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국선 대리인. 근데 우리 밑에 보시면 90일 안에 불복 못하면요, 못해요, 실제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납세자들 세금 몰라가지고 그냥 뭐 있다가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세무사 찾아가면 90일 지나서 꺼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가지고 세무서에서 그냥 해줄게요. 이거 정식 절차는 아닌데 그냥 저희가 보고 이제 뭔가 확인되면은 뭐 세금도 돌려주고 그럴게요라는 게 고충이라 그래, 현실에서. 실무상 그냥 고충. 정확 병실명칭 고충 민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고충 민원 신청인도 뭐 세금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해보면은 뭐 착수금 500부터 시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하니까 이 세금 한 몇십만 원 돌려받는데 무슨 뭐 세무사비가 더 쓰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국선 대리인 신청인의 고충 민원 신청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추가돼. 알겠죠? 별거 아니고요, 이것도. 자, 대신에 불복으로 들어가거나 벌금 처분 성격들은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뭐 그런 느낌이고. 자, 이것도 별거 아닌 건데 세무조사 받을 때 원래 통합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에는 그 부분만 부분조사가 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 외국과의 과세 문제로 정상 가격과 관련해서 조사할 때는 부분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별로 중요한 개정이 아니에요. 수험적으로. 자, 국기법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회계사분들은 잠시 주무시고 계세요. 국징법이에요, 국징법. 알겠죠? 국징법. 세무사분들만 보는 건데 올해 정권 중에 또 이제 이슈가 고액 상습 체납자 더 빡세게 굴려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저 인원이 뭐 미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약간 느낌은 이게 이 일이 힘든 거야. 왜냐면 막 체납자들이 협박해 오히려.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칼 들고 내가 찌를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섭게 굴고 막 쌍욕하고 막 울면서 휴직하고 퇴사하고 이런 거 많아가지고 약간 절충안을 취한 게 체납자 조사하기 위한 직원들을 새로 뽑아서 고액상습 체납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는 인원들을 새로 채용해서 고액상습 체납자 훨씬 더 빡세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의 업무를 좀 짬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납자 실태 확인 조문이 시설돼가지고 체납자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싫은 요거 3번 전화 방문 이런 거 해야 되는 어떤 업무를 위한 고용 인원단을 500명인가 막 채용해요. 그런 규정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주로 만약 나오면 맞는 주문 나와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은 뭐 안 된 뽑지 말아라 이런 거고 거기서 알게 된 비밀 같은 거 뿌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 실태하게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알바예요, 알바. 알바생으로 뽑힌 거야. 체납자 조지라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막 연예인 조사하다가 저 새끼 연예인도 안 해주면서 막 이제 막 인터넷에 풀고 이러면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규정이어서 개지엽적이에요. 직격. 자, 이것도 10월 1일부터여서 안 봐도 되는데 캠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세무서의 업무를 좀 징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비트코인 매각 업무를 짬시킬 수 있어요. 대신 다음 페이지에 수수료는 주고 이런 거야. 수수료는 줘 이거야. 그래서 안 중요하고 요것도 제끼세요. 안 중요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26년도의 개정 핵심은 소득세법에 있어요. 자, 올해는 이제 정권이 좀 이제 교체가 좀 긴급하게 되면서 개정이 많이 안 되는 편이고요. 소득세법만 주당창 많이 개정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거의 이제 수험적으로 볼 게 많이 없고 부가세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부가세도. 근데 소득세는 당장에 시험 나올 뭔가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이거는 이제 본 강의 때도 설명드린 건데 나무 팔거나 나무를 깎아서 팔거나 그냥 땅에 묻혀있는 상태로 파는 거를 임목 양도소득 또는 임목 벌채 양도소득이라고 해. 원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인데 나무를 파는 거는 땅이 아니잖아요. 나무. 그래서 원래는 사업소득이야 이게.
근데 어쨌든 이 나무 이제 그 파시는 분은 어느 정도 좀 지원해주고자 원래 작년까지는 자 일단 성심성의껏 키운 나무여야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자 체크 5년 이상 조림 기간이라는 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키우는 데까지 기간이야. 그래서 5년 이상 키우던 나무 팔잖아요. 600만원 비과세였어요. 이거 비과세 조문에서 배우는 거 사업소득 그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입법 취지를 보니까 저 규정이 94년도에 발의돼서 지금 무려 30년 지났나요? 30년 동안 개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저 위아래에 있는 규정들이 뭐냐면 농가 부업소득 있죠. 농가 부업 우리 얼마 비과세죠 우리? 3천 비과세 이런 거 있었죠. 그것도 옛날에는 낮았는데 계속 막 상향시켜주고 막 이제 다른 비과세는 막 어려워 5천만 원 이런 거 막 만들어졌는데 얘는 왜 아직도 600이냐라고 하면서 5배 3천 맞춰줘요. 알겠죠? 요거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5년 이상 키운 나무 파는 거 3천만 원 비과세 사업소득 기억해 주셔야 돼요. 땅은 양도소득이에요 참고로. 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X. 자 원래 농가부업에 가축별로 체계 지역적에서 빼놓은 거야.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토끼 5,000마리까지 비과세래요. 거기에 개 400마리가 들어와요. 개 같죠? 이제 개 같죠? 개 같죠? 제껴! 이런 거 외우면 변태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막 자기 앞글자 땄다고 알려주는 애들 있어요. 정신감정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제껴! 자 찢어버려도 돼. 자 이것도 사실 지엽적인데 사립 학교에 다니는 직원분들은 고용보험법에 지배받는 직원도 아니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공무원 세계관도 아니어서 비과세 조문에서 약간 미흡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비과세 하자 이런 거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게 좀 더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사학연금법에 적용받는 교직원도 비과세 해주자. 이 조문이 없으면 과세로 해석되는 거야. 똑같은 그냥 직원으로서 육아휴직 받으면 무조건 비과세 해줘야 되지. 국립학교 다니는 교직원은 비과세, 사립학교 다니는 교직원은 과세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밑에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원래 월 150까지 비과세였는데 기간별 비과세 혜택을 늘려준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직원분들이나 이게 고용보험법 받는 게 일반 직원이야. 우리 그냥 근로자들 회사 다니는 분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이런 건 이제 공립학교 국립학교 다니는 건데 사립학교 직원분들 어떤 비과세 조문이 디테일하게 없으니까 실무적으로 막 과세가 되고 이런 문제를 정비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저거 안 해요.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립학교야. 우리 위에가 중요해. 우리 시험에는 일반 이런 기업들이 나오지 요런 데가 출시되지 요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알겠죠?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얘는 별표시. 이것도 배웠었어. 자 원래 자녀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공부할 겸 6세 이하 체크하고 원래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았었는데 조문에 없지만 해석상 자녀 2명이어서 월 40만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20만원 비과세였어요. 즉 종전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였어.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녀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 이제 여러모로 이제 육아정책 펼치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자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터에 이거를 이제 좀 두꺼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 기재부에서 개정할 때 이 효과를 보여줘 취지도 알려주고 자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한 명당 월 20만원 받아서 월 40만원씩 1년에 480만원 받았을 때 이 사람 연봉이 6천만원이고 그럼 누진세 15% 부과받았을 때 원래는 240만원까지만 비과세 받았고 480만원 중에서 반은 총급여 포함돼서 과세 듣는데 26년도부터는 월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자녀 2인이 들어가서 480만원 비과세 돼요. 그럼 작년보다 올해 세금 줄어드는 효과가 240에 15% 36만원 세금 깎아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했었죠. 이건 원래 본강의 때. 넘어가. 자, 요것도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된 확률이 거의 90%예요. 알겠죠? 우리 원래 생산직 근로자라고 해서 막 애기 돌보고 청소하시고 경비하시고 이렇게 육체적 노동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야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일하고 이런 거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근데 그게 월급 많은데 비과세 혜택 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래는 기존 요건이 월 정기적 급여 210만 원 이하에 작년 연봉 3천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 확대돼야 되는 이유가 최근 생각해보자. 최저시급이 만 원이야. 만 원도 넘어 사실 좀. 그러면은 한 달 평균적으로 일했을 때 210만 원이 보통 월저급여 되는데 거기에 식대를 밥값을 채우면은 밥값이 월저급여에 포함돼요. 210이 넘는 거야. 이거 어차피 과세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웬만하면 최저시급 받아도 과세인 거야 이게. 그래서 260만 원으로 늘려줘요. 월 정기적 급여 260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작년 연봉도 3,700까지로 늘려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요. 좀 외우기 짜증났어요. 그죠? 짜증났어요. 260, 3,700. 2637. 거지 같아. 어쨌든. 자, 요거는 시행령 규정이어서 미확정됐지만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게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에 요게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세무사분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2월 중순에 확정되는데 이제 3월 2일에 보는 시험에 바로 시행령을 내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 알겠죠? 자, 요것도 체크. 자, ISA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ISA도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ISA. 그거는 애초에 주특법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계좌고, 이거는 IMA예요. 한글로는 종합투자계좌라 그래. 자, 친절하게 여기 있죠?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의 동그라미. 배당하는 상품으로서 배당소득인데 조문에 없어서 현실에서 이거 이자예요, 배당이에요, 이런 이게 문제 있으니까 배당소득에 들어와요. 즉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되니 한 줄 나오면 배당소득으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배당소득 쇼쇼. 한글로는 종합투자계좌에 또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종합투자계좌. 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막 절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거 ISA인가? 해서 막 분리과세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분리과세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면 불리고 2천 넣으면 종합과세 되는 조건부 배당이에요. 그냥. 알겠죠? 소득세 내용이에요. 소득세 주특법 아니라 소득세. 알겠죠? 그냥 일반 배당이다 라고 들어가면 돼. 요건 기억해줘.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자, 얘도 기억해주세요. 7번. 자, 우리 왼쪽에 주발초 같은 거 원래 감액해서 주면 내가 집어넣은 돈 받았다 라고 하면서 원래 배당 아닌데, 그죠? 법인세법에서 지금 소득세인데 법인세에서는 네가 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온 건 입금이다 라고 했는데 소득세는 개인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없다가 대주주분들이 그걸 악용해서 막 주발초 몇백억씩 감액해서 현금으로 가져가는 데 세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일고 외양권 고치는 식으로 소득세도 대주주만큼은 투자한 주식 취득까지는 세금 없지만 화살표 취득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요. 마치 법인세법처럼 됐다. 대신에 법인세와 차이점은 여기는 대주주나 비상장 주주처럼 좀 이게 현실에서 규제해야 되면서 취득가액 확인 가능하고 우리 또 미상장 기업들의 이제 소규모 가족분들이 회사에 거의 이제 주주로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요런 분들만 과세한다. 일반 개미는 안 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법인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개정이에요. 자, 얘는 다행인 건 자, 우리 뒤에서 법인세가 1%씩 인상되면서 원래 그로스업이 9% 세율 가정하에 10%인데 법인세가 10%로 바뀌면서 11% 된단 말이야. 하지만 법인세가 올해 개정됐다라는 건 이 법인세에 번 돈을 배당할 수 있는 건 27년도부터여서 이 그로스업은 27년도부터 적용돼요.
자, 이거는 시행 시기에 좀 체크해놓고, 자, 우리는 시험 당일날 적용되는 법으로 출제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0%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올해는 이거 11%를 푸시면 혼자서 막 보기 없음, 정답 없음 이거 나와요. 1, 2, 3, 4, 5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10%. 자, 올해 우리 여러분들은 10%를 푸시는 거예요. 그로써 여전히 11% 너무 앞서갔어요. 내년도 시험 푼 거예요. 알겠죠? 큰일 난다. 이거 아장창 난다. 10%. 자, 넘어가고. 자, 9번 체크. 9번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웃긴 건데 사실 우리 물고기 잡는 그 어선 그분들이 일단 감척 지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배를 폐업시키는 거야. 알겠죠? 배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보상금을 타가요. 근데 이게 국가가 좀 장려할 때도 있는 게 이게 그 지역의 바다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안 나타나나 봐. 근데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막 경쟁하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어부들은 계속 막 몇백 명인데 거기 물고기가 없어. 그럼 정부가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제 연세도 있어서 힘드시지 않나요? 하면서 배 감정받아서 배 평가하고 뭐 이제 미래 약간 퇴직금처럼 원래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약간 손실보상금으로 보상금을 줬었던 거야. 그걸 감척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풀네임으로는 연금해온 어떤 법들에 따라 어업권 등을 포기 취소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보상금. 약간 폐업하면서 정부에 받은 보상금이에요. 현실에서 알겠죠? 어부들이 배도 반납하고 저 거기서 다시 물고기 안 잡아요 하면서 정부에서 받는 퇴직금 성격인 거야 일단. 퇴직금이 될 수가 없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무슨 소득으로 신고하냐 조문이 없으니까 일시 우발적이다라고 하면서 기타 소득으로 한 신고가 들어갔어요. 기타 소득을 한 번 받은 거잖아 이거 약간 보상금이 그죠? 근데 기타 소득으로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원래 기타 소득 이런 거 있잖아. 어업권, 양식, 어업권, 양도 대가 이런 거 있잖아. 무형자산 양도. 저거 기타 소득 들어갈 때 뭐가 있죠? 필요 경비가 60% 의제되죠 그죠? 나쁘지 않은 거야. 경비 60% 빠지니까. 그리고 원천 징수세율 실무에서는 20%, 2%, 20 이렇게 과세돼요. 근데 사업소득으로 개정돼. 왜냐면 사업소득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 더 좋을까요? 사업소득이 왜 더 좋을 것 같아요? 퀴즈야. 사업소득으로 가면 더 혜택이야. 우리 사업소득에는 어로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로업.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 거야, 이게.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지금 약간 물고기 잡는 거 힘들어서 폐업해서 받는 돈인데 과세가 많이 되면 안 되겠죠. 더 덜 과세되게끔 사업소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어선 폐업해서 받는 보상금은 그리고 사실 이론적으로도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손실보상금 성격이 높아서 이론적으로도 사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더 큰 혜택은 어로워 5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소득 구분해서 1차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출제하겠죠. 개정됐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요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중요하게 체크, 별표시 이것도. 자, 우리 사적 연금 소득에서 원천세가 원래 나이별 543 떨어지면서 종신계약 죽을 때까지 받는 것만 4%인데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상품을 유도해서 정부가 이제 저기 오래 받는 사람의 세대 혜택 주자 3%로 인하돼요. 이거 26년도에 바로 적용돼요. 3%. 두 번째 또 비슷한 혜택이 퇴직금 연금 타갔을 때 원래 내야 될 세금의 70%만 내. 대신에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하는 분부터 60%만 내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20년까지 60이고 20년 초과 퇴직금 나눠서 받는 사람은 50%나 깎아줘요. 그래서 세금의 50%만 내게끔 바뀌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어요 사실 그죠? 765 듣기 요거 3 이런 거 3 그죠? 4에서 3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에요. 반드시 암기. 이건 했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나요? 뭐 표정이 안 좋다 그죠? 시험 도래해서 좀 예민해서 그렇죠?
자,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제껴줘. 자, 이거는 조특법이어서 오히려 이제 세무사 1차 분들은 또 1차에 안 나와요. 회계사 분들은 나올 수 있어서 배우는 건데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자녀 수에 따라 조특법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가 확대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중 자녀 1인당 기본공제가 50만원 상향돼서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300만원 기본 한도 7천 넘는 분은 250인데 이제 한 명 더 있으면 50 추가, 2명 이상은 50 더 추가 400, 3명도 400, 4명도 400 그냥 최대 100. 7천 넘는 분들 연봉 좀 높은 사람이어서 25씩 추가. 요거 수업 시간에 사실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데 좀 더 지금 시행령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이 부양가족이 무조건 자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녀로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원래 이게 없었었어. 그러니까 요게 법에 있는 거고 요게는 지금 시행령이에요. 조특령. 그러니까 조특령에 이번에 자녀의 그 요건을 발표했는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 이하의 근로수노와 있는 자녀로서 20살 이하인데 장애인은 나이 요건 배제, 그리고 기본공제는 엄마한테 넣고 신용카드 아빠가 받고 이런 거 안 돼서 다른 거주자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요런 자녀 1인당 50 또는 25 추가. 알겠죠? 그래서 자녀의 범위가 디테일해졌어요. 자, 그래서 세무사분도 2차에 나올 수 있고, 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신용카드 쓴 거를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또 되냐? 안 된다. 그래서 공공교육기관에 카드 쓴 거는 어차피 공공교육기관 매출을 정부가 알 필요가 없어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요 두 가지. 특히 뭐 수험 쪽으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수강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쪽에서 안 되는 거예요. 즉 교육비 세액공제만 된다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별거 아니고 법인세 준용하는 거고. 얘 체크. 얘도 당장 시험 튀어나올 계정세법. 자, 원래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이 등록금 세계관에 있어요. 그게 크니까. 우리 4년제라고 쳐도 우리 막 한 3천만 원 막 이런 돈이 들 거 아니야.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근데 그래서 등록금을 되게 부모님이 좀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학교 등록금 부모님이 내준 거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이 요건 풀어줘야 된다. 우리 20살 이하라는 나이 있으면 1학년 정도만 된다. 재수하는 순간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된다. 그래서 재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 요건은 풀어줬었는데 소득 요건이 있었어요. 원래 소득 요건. 근데 이게 소득 요건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는데 너가 용돈까지 줄 여력은 없다. 좀 용돈은 너가 좀 알바해서 이제 20살이니까 알바 할 수 있지 않니? 뭐 과외도 하고 뭐 카페 알바도 하렴 해가지고 알바를 갈긴 거야. 근데 요즘 최저시급세가 돼서 알바 열심히 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래서 알바 열심히 갈겨가지고 한 월 200 곱하기 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한 4달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열심히. 그러면은 1년에 800만 원이야.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3.3%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 당해서 받아요. 보통 되게. 이게 약간 현실에서는 사업소득 들어가는 거야. 약간 이게 프리랜서로. 그래서 이게 추계로 이렇게 경비를 빼가지고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100만 원 넘는 거지. 이게. 근데 갑자기 소득공제가 안 된대. 알바 열심히 해서 오히려 부모님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을 용돈은 내가 생활하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 내줬는데 부모님이 공제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감하게 소득요건도 폐지시켜요. 그렇죠. 소득요건 폐지시켜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생각할 때 원래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 이하 자녀만 됐었잖아요. 그게 삭제돼. 나머진 똑같다 이거야. 나머지 똑같다. 원래 막 15% 공제 본인 장애 한도 없고 대학생 900에 그 대학생 전까지 한 명당 300 이런 거 똑같다 이거. 자동. 똑같은 거 이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봐서 낯설 수 있어요, 저 표가. 자, 중요한 거고. 얘도 체크. 얘도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더 디테일하게. 얘도 중요한 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되어 있죠.
일단 종전 규정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 학원비 세계관은 체육시설 학원비 있죠. 미취학 아동만 해줬어요. 초등학생부터는 안 해줬었죠. 그죠? 정부가 학원을 장려하면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죠? 대신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 맞벌이에요, 요즘. 이 세계관이, 그죠? 맞벌이 세계관이 웬만하면, 초1 또는 초2까지. 그래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막 이런 생각 있나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일찍 끝난단 말이야. 막, 한두 시면 마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 맞벌이면 우리 보통 퇴근 시간이 몇 시에요? 18시 세계관이 국룰이죠, 그죠? 아무리 빨리 끝나야 17시인데 지옥철 끌고 오면 집에 오면 6시, 7시야. 그 애가 1시에 퇴근했는 1시에 퇴근이 아니지. 1시에 학교를 마쳤는데 엄마 아빠 6시까지 그러면 5시간 동안 뭐해? 좀 어렸을 때야 그냥 놀이터 가서 애들이랑 얼음땡 경도해라, 경찰과 도둑해라, 뭐 이런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위험천만한 세상이에요, 그죠? 최근에도 어떤 초등학생이 집에 왔는데 어떤 모르는 아주머니가 쫓아와서 막 바지 벗기고 난리 났더만. 이게 홈캠으로 벌써 뭐해 누구세요 하는데 저 그냥 여잔데요 뭐 이러면서 막 경비 아저씨 부르고 경찰하고 난리 났어요. 이게 이 무서운 세상에 애기를 5시간 동안 어떻게 혼자 냅둬. 그래서 보통 현실에선 태권도장 이런 데 짬시킨단 말이야, 그죠? 태권도장, 합기도장, 미술학원 이런 데 보내. 그래서 5시 6시까지 학원에서 주당창 있는 다음에 퇴근할 때 이제 픽업하는 스토리예요, 요즘. 근데 부모님이 연말정산할 때 들어가지고 와, 교육비 세액공제 해야지. 초등학생부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쓰레기법이 어딨어 해가지고 징징대는 거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도 누군데? 괄호 체크. 9세 미만 2학년 이하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돼요. 이게 다른 법과의 어떤 내용 때문에 저 요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8세까지 되는 거죠? 또 뭐 학교 빨리 들어가고 이런 생각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된대요. 2학년 이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는 예능학원 체육시설 교육비가 된다는데 최근 시행령 세계관에서 디테일한 게 자, 예능이 음악 미술 무용 음미무. 자, 미무 제가 다 못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다 피아노 학원 체르니 100에서 때려쳤어요. 선생님이 저를 거절했었어요. 부모님한테 혼났었어요. 얘가 피아노 학원에서 좀 산만하더라고요. 뭐 알려줘도 피아노를 안 치고 딴짓하고 있더라고 하면서 혼나면서 막 얼굴 붉히면서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왜 잘못된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 보내봤더니 또 그 지랄하고 있어. 그래서 태권도장 보내니까 얘가 날라다니고 바둑학원 다니니까 날라다녀서 이게 세계관이 맞는 게 있죠. 그죠? 반대로 누나는 미술 잘해서 미술 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죠? 아내는 무용을 오래 다녔었대요. 어렸을 때 뭐 그런 느낌. 뒤에 자료 왔다. 우리 자료 없으신 분들 좀 실강생분들 자료 아까 좀 풀고 가져갈까요? 아까 자료 없으신 분들은 살살살. 자, 체육시설은 당연히 태권도장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되는 거 미취학 아동 세계에서 배운 거랑 준용해요. 동일해요. 그죠? 요거는 좀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자, 넘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또 조특법이어서 세무사 1차 대비 목적으로는 안 중요해요. 근데 사실 회계사분들도 1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 외에 대전광역시 이런 데 기부하면 원래 작년까지 뭐 10만원까지는 사실상 거의 이제 전액세액 공제 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10만원 초과 15%였는데 이제 20만원까지는 40% 공제되고요. 20초가 2천만원까지 15% 공제되는데 뭐 예외 규정도 아주 특수하게 있다. 특별재난지역 뭐 세계관도 있다. 조특법 규정에서 특이한 거고 요것도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는 뭐였냐면 고등평등법상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가 뭐 이렇대요. 그리고 여기 약간 느낌이 이제 2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해주고 10만원 초과분에 현실에서는 지방소득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44%가 공제돼요. 40%에 4% 이런 식으로 세금도 국세 10%니까. 근데 여기서 6만원 정도의 그 해당 지자체에서 상품권 같은 거 줘요.
우리 지역 특산물 대전이면 우리 성심당 빵 사 먹을 수 있게 준다 했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20만원 전액 혜택금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됐었고, 이제 10만원 넘는 20만원, 20만원 중 10만원 초과원은 40% 해주는 이유가 6만원짜리 상품권 현실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만원까지는 마치 전액 혜택이 들어가게끔 세금 쪽에서 14만원 깎이고 상품권 6만원 페이페이처럼 받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네, 이제 1차 목적으로는 안 중요하다는 거. 1차 목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이것도 1차 목적으로 안 중요한 월세 세액 공제인데 2차 목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셔서, 자, 원래는 무주택 주말 부부에만 좀 체크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본강의 때 좀 했어요. 둘 다 일단 집이 없고 월세를 사는데 이게 서로 근무 지역이 떨어져서 평일 월금에는 따로 일하다가 주말만 같이 사는 거야. 주말 부부. 그럼 이제 남자도 월세, 여자도 월세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둘 중 한 분만 공제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돼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그러니까 각각돼. 총급여 8,000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엄마, 여자분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남자분은 일하러 저기 지방에 일해가지고 혼자 뭐 월세 살고 이러시죠. 원룸 같은데, 그죠? 근데 각각 1,000만원 한도는 아니고요. 원래 우리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인데 두 분이 합친 거가 1,000만원 한도예요. 그죠? 남자 1,000만원, 여자 1,000만원 아니고 그냥 이제 두 분의 월세를 합쳐서 1,000만원까지 해준다. 원래 한 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주말 부부 월세 세액 공제 가능. 뭐 이거야. 그리고 요건 더 지엽적인 건데 3명 이상의 다자녀부터는 원래 국평 그 규모의 집일 때만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제 범위를 좀 이제 넓혀줘요. 뭐 그런 느낌이야. 100제곱미터로 바뀌어요. 원래 뭐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제끼시고, 자, 요것도 좀 체크해보세요. 요것도 이제 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리에 의해서. 자, 좀 어려워. 왜냐면 이거 양도소득세예요. 적어보시면 양도소득세 알겠죠? 자, 우리 예를 들어 임원이 아니라 일단 갑이, 자, 여기 특수관계 법인한테 팔았어. 이제 만약에 고가 양도야. 자, 일단 여기서 부당해이상 걸리면서 시가초과액을 갑한테 이익 준 걸로 봐서 대표면 상여, 주주면 배당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이중과세 문제 생기는 게 양도소득세도 나오고 종합소득세도 나오니까 이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한다라는 규정 원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갑이 특수관계 법인 외자한테 팔았다는 거야. 특수관계 법인 외자. 그래서 예를 들어 특수관계 법인 외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개인이 될 수 있어요. 법인 아닌 개인. 개인한테 고가 양도한 경우에는 갑한테 일정 금액까진 양도고 일정 금액 넘어서 받은 건 증여세로 과세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게 양도가액에서 증여세 과세된 부분 이중과세 막기 위해서 증여가액 차감한다 있었죠. 저 원래 있었어. 종종 규정. 증여재산가액 빼는 거 이중과세. 근데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갑이 요게 이제 개인일 때 그렇지만 특수관계 없는 법인한테 고가 양도했다는 거야. 개인도 아니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도 아니고 특수관계 없는 법인한테 고가 양도한 거야. 자, 여기에 뭐가 적용돼요, 우리? 뭐가 적용될 것 같아요? 에? 의제기부금이 적용돼요. 의제기부금.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의제기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준 가액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붙이면서 입금산입 소득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비지정기부금 단체였다면 귀속자에 따라 얘한테 상여 기타 소득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도세도 나오고 종소세도 나오는데 이중관세종이 조문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특수한 게 법인 Y자에게 비싸게 팔았는데 나한테 이런 게 떨어지면 뺀 금액으로 한다라는 금액이 추가돼요. 여기 의제기부금 적용돼서 비지정기부금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데 구체화된 시행령을 보니까 자, 특수한 게 아닌 법인의 고가연금 시 양도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양도자가 주주야. 근데 주주랑 법인 간에는 대주주일 때만 특수관계인이에요.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특수한 게 없죠. 특수한 게 외자로 들어가면서 의제기부금이 돼. 그러니까 나한테 혹시 배당 처분되면 배당으로 과세된 부분을 양도가에서 빼라가 되는 건데 만약 주주,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면 일단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에는 상여로 어차피 부당이상부이니까 그 아닌 자, 위외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인정기타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이중과세 문제로 양도가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자, 이 개정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양도세 마스터하고 있어야 되고 법인세의 의제기부금 마스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구멍 나면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입법 취지가 어려운 개정이에요. 네, 좀 졸라박세 넘어가시고 자, 이것도 체크. 자, 소득세 개정이 많다 그랬죠. 자, 우리 양도소득 2월 과세야 이번에. 근데 원래 2월 과세는 여기가 부모님이거나 배우자한테 이렇게 이제 증여받고 이 분이 요거를 10년 안에 팔았을 때 이쪽 취득가액 쓰는 규정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죠?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팔 때 배우자가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2월 과세 써야 돼? 이런 거야. 원래 2월 과세가 조세피 막으려고 원래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까지 공제되니까 6억 공제받으면서 증여세 안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취득가액 올라가면서 양도세 줄어드는 거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거 세금 덜 내려고 배우자를 찔러?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도 심해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 이거 쓰지 않고 여기 취득가액 쓴다 라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야 조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증여하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 파는데 부모님이 팔 때 돌아가신 거야. 양도할 때 사망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 심지어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요. 이게 배우자보다도 공제 혜택이 낮아서 이월과세 적용해서 뭔가 조세피 효과가 미흡해요. 근데 심지어 사망했잖아. 그죠? 사망했는데 이거 써야 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망하면 요거 증여받을 때 시가 써라 라고 부모님 사망한 경우에도 2월과세 적용 안 한다가 추가된 거야. 알겠죠? 2월과세 적용 안 한다에 추가되는 거예요. 누가 양도할 때 증여자 사망한 경우. 그래서 이것도 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죠. 자, 얘는요 제낄게 27년도부터 시행돼요. 느낌이 뭐냐면 뭔가 이제 국외전출세에 해외 주식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야. 근데 공부할 필요 없는 게 27년도 시행이야. 점이 안 나오겠죠. 올해 안 나오니까 넘어가 다 연결돼 여기. 자, 23번으로 가보세요. 진짜 보수적으로 말문제 목적 대비. 자, 또 우리 일제시대를 겪은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 땅에 대해서 막 조사해서 막 서류를 만들어내나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 땅과 서류상 땅이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막 조사를 하는 게 지적 재조사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땅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 나가보면은 실제 땅이 더 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 땅 면적이 커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땅이 커지면 내 땅의 취득가액이 커지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리고 나서 팔았을 때 취득 시기를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약간 어떤 느낌 실무적으로는 지적 경계선 확정일 약간 요렇게 제조사로 땅 새로 증가해서 찾은 부분은 그 면적이 확정된 시점부터 취득한 거여서 거기서 팔면 장특공제가 그리고 1, 2년 안에 팔면 장특공제 못 받았어요.
왜요? 장특공지 3년 이상 보유해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단기간 팔면 세율도 높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기존 토지 취득 시기로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줘. 왜냐면 그 납세자가 자기도 몰랐던 땅이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사하면서 늘어난 땅이야. 그래서 이제 팔아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취득 시기가 이게 차전 시점부터 세니까 보유기가 너무 짧아지는 거야. 그죠? 근데 옛날 땅 취득 시기로 가버리면 이게 장특공제가 커지겠지. 보유기가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취지가 납세자한테 좋은 쪽이에요. 여기. 그래서 기존 땅 취득 시기가 좋은 거지. 그죠? 이게 지적 경계선으로 면적 증가가 확인됐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끼세요. 얘도 가압상속 제껴. 얘는 좀 체크하세요. 요건 체크. 또 양도소득인데 우리 양도소득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이러면 부당하게 주면 돼요. 그럼 시가를 재구성하잖아요. 근데 시가가 뭐냐는 거야. 평가기간 중 요러요러한 게 시가인데 평가기간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이야. 그래서 팔고 나서 3개월 사이에 어떻게 현실에서 양도세 가장 문제는 아파트 같은 거 너랑 같은 동에서 팔린 게 있었다면 그게 시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야.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하긴 했어. 신고 이후에 하필 우연치 않게 내 아파트와 비슷하게 팔려서 국세청은 이 유사매매 사례가를 아는데 나는 모르죠. 난 이제 뭐 알아도 사실 신고를 해버렸잖아. 그죠? 신고 이후에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두는 거는 좀 납세자한테 굉장히 과혹한 거야. 그래서 유사매매가액 적용하는 평가 기간을 원래는 3개월이었다가 예정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최대 시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납세자들이 찡찡대면서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고하고 뒤늦게 우세청이 야 이거 시가 새로 나왔는데 왜 이걸로 신고했냐 이런 어떤 꼬투리 잡는 식의 지적이 많았어요. 납세자들도 억울한 거지. 신고 지났는데 왜 그걸로 해야 되나 이런 거지. 그 느낌이고 자 조특법 1차 시험에는 자, 안 나오는 노란 우선공제 뭐 나비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심지어 7월 1일부터 해서 자 1차 제끼세요. 1차 제끼고 얘도 제껴도 되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일단 아셔야 되고 2차생들은 2차 때 좀 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현 정권의 또 태도가 기업들이 좀 배당 많이 해서 좀 이제 경계 우리나라 이제 주식도 많이 투자하고 또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이런 거 많이 사지 말고 한국 주식 좀 사라. 이제 저희도 그래서 윤돈 호성 엄윤형까지도 전부 코스피 코스닥으로 많이 바꿨어요. 이제 저희도 미국 주식 말아먹고 점심에 우연치 않게 또 윤돈 호성과 딘타이펑을 갔는데요. 걔도 밥 먹을 때는 윤돈쌤이 잘 사줘요. 근데 내가 요즘 주식이 힘들어 살아가면서 원래는 셋이서 깐풍기 탕수육 샤오롱바오 12피스에 각 음식 시켜요. 저는 볶음밥 먹고 저랑 윤돈쌤은 엑스오 볶음밥 먹고 호성쌤은 좀 면파야. 그때그때 다른데 오늘 짜장면 드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윤돈쌤이 뭐 자기가 이제 사려고 했는지 자 주식 힘들자 하면서 샤오롱 바오만 시키더라고. 좋은 거야. 저도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이어트 세계관으로 샤오롱바오도 안 시켜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딘타이펑에서 샤오롱바오 안 먹으면 그랬지 해가지고 샤오롱바오 먹었는데 갑자기 갑오징어 튀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 안 시켰는데 하니까 윤돈쌤이 몰래 시켰어 또. 가죠. 자기가 사는 거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에이 뭐 죽어도 뭐 때깔 좋게 죽어야지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갑오징어 튀김을 먹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K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한테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은 올해부터 분리과세 혜택 들어가요. 그래서 뭐 작년 대비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기업한테 받았다면 그게 고배당 기업이라는 건데 현금 배당만 되고요. 주식 배당 이런 거 안 돼요. 현금 배당만 되고요. 2천만 원 이하까지 14%로 분리가세. 이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아니라 이 배당만 2천만 원 이하면 14%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특법에 있어 일단. 이거 조특법에 있으니까 세무사분들 어차피 1차 시험 안 나와요.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회계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어요. 뭔가 고배당 기업 배당수도 나오면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인 거야. 알겠죠? 알겠죠? 고배당 기업 배당 나면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대신 2천만 원이면 14%, 2천 초과 3억이면 20%, 3억 초과 50억이야 25, 50억 초과 30 이런 식으로 원천세율만 다른 거예요. 또 대주주분들이 이걸 또 악용해서 이 시점으로 그냥 대주주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세율을 막판에 좀 정비했어요. 이게 알겠죠? 원래 처음 정부가 제시한 아니라 바뀌었어요. 후속 개정법에서. 그래서 2차 분들은 이거 나중에 외우시고요. 1차까지는 어차피 종합과세금융소득 물어보니까 그냥 고배당 기업 혹시 회계사분들 나오면 그냥 분리과세로 빼버리면 돼. 알겠죠? 세율 외우는 건 좀 뒷전이야. 2차 약간 논제 느낌이야. 따지면 알겠죠? 그래서 나와도 2천만 원 이하로 낼 것 같아. 2차에서는 모르지. 2차에서는 2천 초가 3억 이하까지 낼 수도 있죠. 20, 14, 20 정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이야. 현금 배당이 되는 거, 현금 배당이나 이렇게 현금 배당과 유사한 거만 되는 거지 주식 배당 같은 거 안 돼요.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도 된대요. 증권사에 빌려줬다가 받을 때 배당 찾아오는 거.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또 한번 이거 안 봐도 되고, 분리과세 신청하면 된다는 거고. 자, 법인세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렇죠. 올해 이제 소득세 개정만 주장창 있고 나머지 순식간에 끝나요. 자, 법인세법 1%씩 다시 상향됐다. 일반 기업 10, 20, 22, 25. 성실 기업 10% 구간 없음. 바로 20, 20, 22, 25. 어차피 1차 시험에서는 세율표를 주죠. 세율표를 주고 이제 객관시세법도 제가 1%로 바꿔서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 이제 뒤에 막 세율과 관련된 문제 있는 것들은 이제 잘 하시고요. 자, 합병 제끼세요. 합병 이거 나도 2차에서만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체크해야 돼.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야. 원래 접대비 조특범에서 자, 세무사분들은 1차 시험은 안 나와요. 2차 시험 대비반인데 회계사분들은 나와요. 전통시장에서 거래처랑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뭐 소고기나 과일 마당동 이런 것도 있잖아.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접대한 거 한도 10%만큼 추가해 주는데 올해부터 20%로 올라가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거래처한테 준 것도 20% 범위에 추가돼요. 두 가지가 기준되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이제 현실에서. 그거 줘도 거래처한테 그거 줘도 이렇게 20% 늘어나는 조특법 업추비로 들어오고요. 넘어가고 뭐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고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이것도 별거 아닌 거 우리 일반 기부금에 무료 복지시설 뭐 실비 복지시설 이런 거 일반 기부에 열거된 거에 3개 추가됨. 안 중요. 자, 요건 체크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송금 인정 한도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은 원래 일반 기부금 작년까지 20%였는데 올해 10% 늘어나서 30%. 그죠? 이거 본 강의 때 한 거예요. 그죠? 이건 한 거죠. 그죠? 기억나죠? 이거 본 강의 때 했어요. 자, 넘어가지고 자,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 자,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조건부 기한부 판매일 때 이날이 공급시기다 해놨는데 법소에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조건부 기한부 판매의 귀속 시기를 법소에도 넣어줘 이거야. 당연히 인도일 아니고 조건 성취되거나 기한지나 판매 확정일이 귀속 시기다라는 거 넣어줘요. 이거 법에 미비점 넣어주는 거야. 별거 아니고. 자, 이것도 체크 잘해야 되는 게 원래 가상자산이 선입선출별평가인데 총평균법으로 바뀌어요. 법인세에서. 다만 27년도부터 적용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입선출법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총평균법 내년도부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끼고 강화권 제끼고. 자, 이것도 보수적으로 볼게요. 자, 고노부 이런 데서 이제 법인들한테 규모가 있는 법인들한테 장애인 고용 많이 해라.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도 주고 혜택도 많이 줄게, 세금 혜택도 줄게 막 이러면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왜냐면 장애인들이 직원의 뭐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뭐 아니면 직원의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고 그 안에 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뭐 화장실에 당연히 그런 거 돼 있고 막 뭐 그 계단 같은 거에도 옆에 딱 그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으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임명받아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실무에서 웃겼던 게 그래서 모회사가 그래 고노부가 하도 찡찡대고 또 이거 장애인 고용 안 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내야 되는데 최근에 그거 송금 불산입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확실히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 차례인데 이게 자회사가 이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건물의 1층은 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만들어서 얘네들이 좀 시키는 거 해주자. 그래 당연히 요 모회사가 자회사 이제 건물 같은 거를 무상으로 임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으로 또 시킨 거 해주는 거지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건물 무상으로 되어야지 월세 안 받는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세무부서 나와서 하는 말이 특수관계인 거래인데 건물 공짜로 줬네요. 부계부 시가만큼 입금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현실에서. 법인들도 억울하지. 얘네들이 장애인 표준 사업자 만들라며요 이런 거야. 만들었더니 부계부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로 입금 사입되면 혜택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부당행위 적용 제외 대상에 이 조문이 신설돼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사무실 같은 거 공짜로 시세보다 낮게 빌려줘도 부당행위로 안 본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죠? 말 문제 목적으로 봐주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개꿀. 자 연결 쪽 제끼세요. 1차에서다. 이거는 2차에서 알려드릴게요. 미완료 소득도 2차 논제. 그래서 미완료 소득은 좀 이제 나중에 2차에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배당액이 원래 환류액이 아니었는데 배당액이 환류액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저거 비율도 다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연습서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위기야 위기. 2차 강의 들으세요. 이거는 2차 강의 때 설명드릴 거고 싹 다 바뀌는 거고 이게 다 미완료 소득 규정이고 자 부가세로 와주세요. 부가세법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없는 거예요 올해 개정세법이. 알겠죠? 이게 수험적으로 체크한 것만 보세요. 자 부가세법도 이것도 사실 X수 되는 게 그냥 여기 왼쪽만 정리해볼게요. 원래 우리 사업장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인데 국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 총괄한 장소였잖아요. 거기에 새마을 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추가돼. 안 중요해요. 그죠? 넘어가. 거기에 또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제도 들어와. 특격. 올라도 돼. 여기도 올라도 되고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볼까요? 자 이건 책에는 없는데 원래 이제 과태료 규정에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하나? 이런 의심되는 사업자 등록증이 많았다는 거야. 왜냐면 사업자들은 그냥 사업할 게 하면 그냥 내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가공세금이면서 발급 목적으로 판 사업장이라든지 막 장어집의 차모씨 뭐 이런 느낌으로 미안 저기는 김모씨까지 그죠? 그래서 야 얘들아 너 사업 진짜 하고 있니?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자료 제출하면 달라 그러면 내놔라. 의심된다. 이게 공무 인력으로 다 실태 조사를 나갈 수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사업 진짜 가져와 봐라 라는 규정이 신설되고요. 안 가져오면 과태료 부과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서류들이 임대차 계약서 중요한 거 사업하고 있으면 전기요금 수도세라고 나가다는 거야. 전화요금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근로계약서 4번 그리고 택배 같은 것도 유용하겠죠 그죠? 사무실에서 택배 우리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사무실에 뭐 빗분 부족하면은 동네에서 사오나 요즘? 추워 죽겠는데? 배송해요 다 쿠팡 이런 데서 배송해요 그죠? 그래서 택배 서비스 이용료 이런 거 제출하래요. 저게 없으면 유령 사무실로 의심하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느낌이야. 자 넘어가시고 자 얘는 별표시 요거는 시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세법이죠.
그래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면 작년까지는 3% 가산세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4%로 올라요. 이건 개정됐어요. 법에 있어서 바뀌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말해줬어.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말해줬어. 그죠? 4%. 이건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의제매입세 공제가 원래 막 부칙 조항을 가버리면은 요 한도가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운 한도가 25년 말까지인데 연장돼요. 근데 그냥 원래 규정이 유지됐다. 그냥 그런 거야. 올라도 되고. 자, 이것도 조특법에 있어서 1차 목적은 올라도 되는데 의제매입세과 유사한 패자원 중고차 의제매입세 공제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올해 말까지 작년 말까지였는데 3년 늘어나는데 차이점은 원래 패자원에는 한도가 있었고 중고차에 한도가 없었는데 중고차 규정에도 한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2차 논제로 보세요. 2차. 1차에는 안 나와요. 2차. 2차도 안 나올 것 같은 게 회계사분들은 보통 6월달에 시험이어가지고 7월부터 시행이 아니가지고 거의 이제 계지업적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로. 자, 이거는 지금 세무사협회에서 정부에 찡찡대는데 이게 시행령 규정이어서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저도 서명했는데 문자 와가지고 해달래요. 이게 안 하면 괜히 뭔가 세무사에 밉보일까봐 했는데 전자세 신고세 공제를 축소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축소하면 우리 사무실 힘들다 이러면서 왜냐면 세무 대리하는 사무실에서도 이게 세액 공제가 1인당 들어가서 이제 300만 원 막 한도로 막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축소가 되면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 힘들어지니까 정부에 좀 찡찡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축소가 될 수도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확정되면 따로 고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좀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법 쪽이 나와요. 뭔지 알죠? 부가세법에서 막 전자신고했다. 근데 세무사분들은 어차피 이게 1차의 조특법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세무사분들은 다 이거 서면 신고했다거나 1차 시험에 전자신고세 공제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회계사분들은 전자신고세 공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10,000원이었죠. 근데 혹시 이 개정이 통과되면 5,000원으로 반 줄어들어 이게. 그죠? 5,000원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시행령이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만약 회계사분들 내면은 그냥 또 서면 신고했다 아니면은 전자신고세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아니 전자신고세 그냥 10,000원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실제 경험 보면 그렇게 보통 줘. 이렇게 막 아예 안 내거나 한당한당하게 막 개정되거나 막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이제 반영 안 하려 그래. 리스크를 좀 피해. 회계사시면 더욱더. 알겠죠? 근데 2차 가서는 확정이 됐을 테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부가세법 쪽을 좀 더 이제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죠? 10,000원 알죠? 그죠? 끝이에요. 그죠? 올해 개정이 1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1시간 만에. 원래는 그래도 막 2시간, 3시간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두세 배야. 근데 올해는 소득세법 쪽은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체크한 것만 훑고 들어가시면 돼요. 개정세법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세무사분들은 항상 조특법 개정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2차 영역이어서 그 각 조특법 특강에서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루는 거고 주로 1차 위주의 개정세법 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1차 시험 위주, 1차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국기법으로 가볼게요.